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나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거냐 물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힘드니까 뭐 돈을 더 올려달라, 힘드니까 나를 잡아주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서.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업황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 상담을 엄청 많이 해요. 사실 반은 거의 무슨 상담사, 제가 스타트업계 오은영이라고 제 스스로 칭할 정도로.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저랑 상담을 받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물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됐다,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대표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고민을 들어보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볼까요? 걱정 가득한 첫 직원 채용. 팀원 없이 공동 창업자 2명이서만 운영하다가 드디어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요. 문제는 연봉인데요. 스타트업이라 높은 급여를 주긴 어렵고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직원 입장에서 스톡 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일지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보상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런 경우 너무 많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첫 직원 채용하려고 하고 급여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막 되게 대기업만큼 많이 주고 싶지만 사실 스타트업 현실이 녹록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기본 급여는 좀 낮지만 이 스톡 옵션을 잘 설계를 해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일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회사의 매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톡 옵션을 줄 때 그냥 주면은요 사실 잘 몰라요. 그 직원이 모를 수도 있고요. 직원한테 잘 설명을 해서 지금 스톡 옵션을 주당 우리 회사가 액면가가 1,000원이어서 1,000원에 부여하는데 우리 회사 가치가 지금 10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몇 주 줬을 때 이미 지금 내가 한 1억 정도 주는 거고 이게 우리 회사 밸류가 10억이 100억이 되면 10억 정도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RSU라고 해서 성과조건부 주식이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라 도입이 됐어요. 요즘에 그 문의 많이 받거든요. 스톡옵션과 별개로 주식을 이제 바로 줄 수 있는 개념이에요. 2년을 일단 다녀야 되고 그 일정 조건이 달성되면 회사의 주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과 조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양도를 못하는 그런 조건이 제한된 거를 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조건이 달성하면 그때 주식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 RSU는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나중에 이거를 행사해서 주식을 가져오려면 직원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액면가라고 해서도 낮게 설정하더라고요. 일단 돈이 나가니까 좀 덜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RSU는 자기 주식을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돈이 들진 않고 주식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매력적이긴 하죠.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스톡옵션보다 좀 더 그 직원한테 매력적인 거는 RSU가 있으니 RSU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별개인데 직원분들은 그 급여와 그리고 스톡 옵션, RSU, 주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소소한 복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간식을 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식비 지원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면서 크진 않더라도 생일 챙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직원분들을 좀 더 이렇게 기분 좋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마음 아파. 대표님 저 진짜 이번에는 나갈까 고민 중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이 또다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마다 한 번씩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저도 그 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초반에는 저도 붙잡았습니다. 지금 너 없으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 조금만 더 같이 해보자 같은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몇 번 설득을 하고 나면 다시 평소처럼 일하는데 또 퇴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표님 요즘 너무 지치고 회의감이 들어요. 이번에는 진짜 나갈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진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진다는 겁니다. 팀원들도 그 친구가 퇴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마다 불안해하고 활기가 떨어지죠. 스타트업이라는 게 워낙 일이 많고 힘드니까 지칠 수도 있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정말 고민됩니다. 이 친구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그리고 대표, 그 친구, 다른 동료, 다른 직원들도 다 영향을 받고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잡는데요. 이게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잡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 이 나가겠다는 거를 결국 지금의 힘듦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또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원분은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나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거냐 물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힘드니까 뭐 돈을 더 올려달라. 힘드니까 나를 잡아주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고 나면 또 우리 조직과 잘 맞게 또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좋은 사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저도 사실 그게 좀 심했는데요. 우리 회사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찾아와서 지원해주고 직원으로 일해주고 이런 게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계속 오래 가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이게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보통 찾아와서 막 울고 그러면은 다 맞춰주면서 형 그러지 말자 하지 말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맞춰주면서 하다 보니 이게 다 이제 제각각이고 다 맞춰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2년의 그 기한도 다 있구나.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회사와의 인연도 기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거는 회사도 힘들고 그분도 힘들고 다른 조직원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사연이면 이미 기한이 지난 거를 대표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이야. 그래도 처음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고 정이 들고 저도 그런데 사실 초기부터 함께한 멤버고 편하죠. 대표님 입장에서 다 히스토리를 알고 하니까 나 편하자고 잡지 마시고 회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대표님 요즘 블라인드 봤어요? 최근 퇴사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점차 업무 태도가 흐트러지더니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대요. 확인해 보니 다행히 회사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면서 회사의 내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이다, 업무 강도가 높다, 보상이 낮다 등의 내용이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들여 성장시킨 회사가 이런 익명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를 기피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신경 쓰지 않는 게 맞을까요? 대표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이다, 업무 강도가 높다, 보상이 낮다. 이거는 그냥 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디스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보상 다 낮지 뭐 1억 줘도 보상이 낮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사실 이거는 디스 축에도 묶여. 저는 이런 자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분들 블라인드 막 캡처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막 너무 속상해하시거든요. 대표님들 이런 걸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애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정도 보고 좋은 인재들이 회사를 기피하진 않아요. 이 회사는 뭐 당장 망할 회사고, 뭐 대표는 사이코패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얘기 잘하고 막 되게 잘 지냈던 사람이 나가서 이런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현명한 사람이면
이런 일부의 글만 보고 그거 우리 회사를 기피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걱정해볼 때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게 블라인드에서는 글 절대 안 지워줍니다. 저희가 여러 검토도 해보고 시도해봤지만 이런 글을 지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지워주려면 정말 그 명예훼손 정도, 진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되고 그게 형사 고소도 되고 혐의가 인정이 되는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지워주지 못할 거고 법적으로도. 그래서 걱정해봤자 이 글은 지울 수 없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이러지 않게 대표도 좀 의견도 들으면서 결정하고 업무 강도도 적당히 할 수 있을까? 업무 강도는 높지만 우리는 확실한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어필하시고 재밌게 일을 한다. 뭐 성장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시면서 네,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쉬어도 될까요? 창업 3년 차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즐겁고 설레고 열정이 넘쳤는데 지금은 출근길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정말 뭔가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기분입니다. 자금관리, 직원 채용, 투자 미팅, 대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근길에도 이메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투자자들에게 답장 보내고 야근도 매일같이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쉬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지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성장 속도를 요구하고 팀원들은 방향을 묻고 고객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만큼 모든 상황이 저를 압박하고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되게 번아웃인 창업자분들 좀 많이 만났는데요. 3년도 한번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면 너무 이제 힘드신 것 같긴 하네요. 아까 되게 마음 아픈 말 있었는데 뭐였지? 지옥! 출근길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어떡해. 일단 좀 쉬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짧게는 일주, 길게는 2주, 진짜 길게 한 달 정도는 쉬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쉬는 게 맞나? 좀 쉬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지쳐 계신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에 저도 대표고 이제 주변에 많은 대표님을 보지만, 대표가 지치면 이제 조직이 지치고 법인도 지치고 이렇게 지치거든요. 대표님이 지치더라도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사실 일어나야 돼. 저도 지치고 사실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지치면 여기도 있지만, 내가 지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치면 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지금 번아웃 온 상태를 좀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 필요하고요. 여기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자리 제가 비우는데 더 잘 돌아가. 더 좋아해. 물론 저도 장기간 비우면은 직원분들이 이제 찾고 꼭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되게 느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2주 해외에 좀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었는데 자리를 비우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지만 더 잘 굴러간다?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없을 때 내 자리까지 채워가서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거에 더 저도 오히려 감동받고 그게 또 힘이 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파이팅 넘쳐서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자리를 비운다고 회사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되는 회사면 대표가 있어도 어떻게 될 회사야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가 없더라도 잘 굴러가는 회사를 만드셔야 되고요, 대표님이. 그리고 대표님은 그렇다고 대표가 지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대표는 항상 있어야 되고 대표가 지치고 막 번아웃이 오면은 회사가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의식적으로라도 번아웃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좀 쉬세요. 그 주말도 없고 이러면 어떡해. 업무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시간에 집중해서 업무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매일 밤새고 지친 상태로 일하는 거는 투자자가 그것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야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쉬시고요. 대표가 없을 때 어떻게든 한번 보세요. 그냥 그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때 대표 없다 아싸 하고 막 놀고 막 난리 그렇게 그런 직원이 있을 거고 대표님 없을 때 내가 더 정신 차려서 내가 대표님 목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또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옥석을 또 가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표님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관리나 직원 채용 이런 거 다 대표가 하고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그런 상담사네 우리.
앞으로 윤 매니저의 상담소로 해야겠어. 그러네. 자금관리 직원 지용 투자자 미팅 대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네. 너무 여기를 보면 진짜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대표님이. 그게 문제네. 아, 근데 우리 진짜 그러네. 저희 그러니까 이게 좀 봐야 되겠는데 대표님밖에 없어가지고 직원이 뭐 없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은 사실 직원을 뽑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표님 중에서도 직원이 되게 많은데도 본인이 일을 이렇게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본인이 다 하지 않아야 더 잘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 되게 처음에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제가 자금 관리하고 다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해야 속이 원래 풀리는 성격이기는 해요. 성격도 급하니까 남한테 내가 이거를 설명해서 뭘 하느니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이게 원래 제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내려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 왜냐면 다 나보다 잘해. 내가 그 카드뉴스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법무법인 카드뉴스 제가 다 만들었어요. 변호사 중에는 잘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들끼리는 너무 잘한다. 너 왜 이렇게 금손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해서 자기 거 만들어달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지. 우리 매니저님 훨씬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보다 다 잘해요. 웬만하면 본인보다 잘하고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내가 하는 거 못하고요. 그러니까 재무 많이 하는 전문가가 와서 보면 다르고. 실리콘밸리 그 기업 중에, 되게 큰 기업 중에 어떤 대표님이 그 직원을 뽑을 때 채용 기준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저보다 잘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본인의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를 잘 덜어내고 이렇게 이 업무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여러 사람을 채용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 그런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뭐 프리랜서라도 조금씩 업무를 한번 외주도 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업무를 좀 덜어내는, 대표님한테 몰린 업무를 좀 덜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이렇게 상담을 했고요. 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뭐 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댓글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한 1000명 이상 대표님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대표님들의 한 고민과 그분이 또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배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